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후회 적은 노후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립이 필수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이 길을 살고 싶습니까? 대부분은 다시 태어나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그 체험 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사법시험은 지금은 법학 전문대학원이 되어가지고 뭐 옛날하고는 다르게 변호사 되는 길이 넓어졌죠. 그전에는 뭐 한 100명, 300명, 500명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2,000명, 몇천 명씩 나오니까요, 하나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합격한 사법시험, 그거는 좋은 일을 마련해줬죠.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줬죠. 권력, 힘을 주게 해줬죠. 그래서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본가가 좋고 의사가 되면 처가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면 자기만 좋고. 왜? 사법시험은 본가에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권력을 갖게 하는 거죠. 의사는 처가에 금력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수는 자기만 좋은 자력을, 자유를 준다는 그런 그 비유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사법시험은커녕 7급시험, 9급시험에도 합격 못하고 평범하게 자기 인생을 꾸려왔는데, 그런 인생은 다시 태어나면 안 됩니까? 다시 태어나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대부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자기 인생이 다시 태어나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뭐 자기뿐 아니고 가족, 특히 여동생들이나 누나들의 희생이 많았습니다. 왜? 딸들은 안 밀어주고 안 가르치고 아들은 가르쳐서 집안에서 아들이 한 놈이 크면 집안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타가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패단이 있냐면은 자기도 남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불법, 편법,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못합니다. 후회 안 합니다. 반성 안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사람들이 의외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쪽으로 진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도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만큼 고생한 것을 보상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법과 부정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그 박영수 뭐 특검한 사람이 그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몰아붙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많은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저 권순일이다 뭐 지금 그 대통령 한 사람들도 그렇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의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합격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가겠다 할 때 이 길은 인생길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그 직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꿈을 못 이뤘어도 인생입니다. 제 밥벌이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새끼 잘 키웠으면 괜찮은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1%는 이 사법의 길로 가서 법조계로 가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고 남들의 추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99%는 그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서도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도 후회 안 한다는 사람은 뭐 여러 조사가 나오지만 한 5% 안팎, 100에 5명 빼고는 대개 자기 삶을 후회한다고 하고, 이렇게 법조계로 나간 사람들 중에도 남들이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속으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에 대한 그 미련,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어찌 보면 100이면 100이 다 후회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상층지향적이라. 자기보다 지금의 모습보다 나아야 된다. 남보다 나아야 된다 하는 자기보다 더 향상돼야 된다는 나와 또 다른 나. 그리고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해야 된다 하는 열등의식. 그것이 우리 노인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 노인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현재 950만이 65세 이상입니다. 저도 몇 달 있으면 만 65세가 됩니다. 인구의 18.4%인데 이게 일본보다도 고령화되는 속도가 빨라서 고령화를 넘었죠. 15%니까. 그런데 내년이면 1000만을 넘고 65세 이상이, 그리고 내후년 2025년이 되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라 65세 이상 초고령사에 접어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차의 밥벌이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를 축소하지 않으면 국가가 너무 부담이 되고, 국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세금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에게 너무 짐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제 군대 생활할 때 60만 대군 그랬는데 50만 군인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라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뭐 들어간 사람이 한 40만 안팎? 금방 30만, 20만 된다고 하니까 이 출생 인구가 지금 뭐 한 해에 30만 깨진 지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20만 정도가 뭐랄까요, 한 해라면 18개월 복무니까 여자 남자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50만 군인을 유지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 군인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초고령 사회는 교육도 문제, 군인도 문제, 그 다음 뭐 노인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국가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연공서열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좀 우대하는 측면이 있죠. 대부분 보면 뭐 회사에서도 공직에서도 승진도 있지만은 대개는 연공서열, 교사 같으면 그 위에 교감과 뭐 교장 정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 평교사들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이런 호봉수가 올라가면 그 혜택이,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벼슬이죠. 경험이 자본이고,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이 나이 먹으면 쌓이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한 셈입니다. 연공서열이. 그런데 이제 실력주의, 능력주의, 성과주의가 되고 있죠. 이른바 열매로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사는 가르치는 걸로 얘기해야 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되고, 정치는 성과로, 경제로 말해야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로, 수익으로, 투자가는 역시 수익률로, 성과로 말해야 되는 거죠. 농부가 열매로 말해야 되지, 내가 농사 잘 졌어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회로 급격히 변했죠. 이른바 능력주의, 실력주의, 성과제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말해야 되지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밥줄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외되는 거죠. 그리고 경로는 이제 뭐랄까, 우대하지 않아야 된다. 경로 우대 사상이 축소되고 있고, 실제로 이 장유유서 질서는 많이 깨졌죠. 노인 연령도 높여야 된다. 65세 안 된다. 70세로 높여야 된다. 무임승차, 이거 적자의 큰 요인이다. 지하철 요금 노인한테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걸 추진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죠. 정치권에서는 표와 연결된 거는 이게 혁신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라고 뭐 더불어 거기 김은경도 지금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친구 뭐 좀 문제가 많은 친구도 내게 전주 사람이던데, 아무튼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당하는데 인구도 많은 데다가 옛날에 자기가 바라던 그 시절의 노인이 아니라 천덕꾸러기 노인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 위상에 대해서. 그렇긴 해도 이제 앞으로는 국가에서나 젊은이, 집에서도 자녀들, 그 사람들이 노인을 봉양하기가 힘든 구조가 됩니다. 인구 구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 구조가 위가 많고 아래가 이렇게 적은 그런 역삼각형 모양이 된다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죠. 노인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적어도 지금 노인 인구에 들어가는 사람 65세 이상들도 본전 인생을 해야 된다는, 어찌 보면 그 노령연금도 안 받아야 할 정도가 되는데 지금 70, 80 넘은 사람들은 좀 힘든 측면이 있죠. 되도록이면 이제 60 넘어서 이렇게 노인 인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주고, 마찬가지로 이 후배들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서 국가의 부담을 덜 주는, 적어도 본전 인생을 하고 가는 그런 뭐랄까 삶을 누려야 나라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노인의 인생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삶을, 직업을 잘 선택해서 8.9기에서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어렵게 뭐랄까요, 좋은 일을 잡음으로써 자기 인생을 멋지게 개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그 여건이 안 돼서, 또는 이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에 취약해서 운이 없어서 이런저런 차원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국가의 도움 뭐 물론 받아야 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런 부담을 덜 주는 구조로 가야 나라가 영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회 적은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립이 최고다. 스스로 서야 된다. 자립, 자족. 스스로 서고 스스로 만족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고집하만 행복하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